빈대도 낯짝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국이 어제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눈에 띄는 장면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이를 존중할 것이다.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지요. 그러면서 사족을 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법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대법원이 확정하면은 따를 것이다. 하지만 저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 후한무치한 인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대법원이 확정하면은 따를 것이다. 아니, 1심과 2심은 형을 논하는 그런 재판이고 3심 대법원은 법리 심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요. 법리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라면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조국이 그래도 법을 전공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무식하다. 물론 오상방위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조국은 교수가 아니라고 학생들에게서 평가를 받았던 무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은 대법원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정당하게 이 재판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 장난에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은 양심 있는 사람입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조국이란 자가 아주 철저하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자기 자식에게는 무관심한 그런 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어떠했습니까? 앞장서서 가짜 서류, 위조 서류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던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자식에게는 무관심한 앱이었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뻔뻔한 인간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 입시 비리 문제 아니었었습니까?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지게 되니까 검찰에 나가서 사실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 이러던 자가 검찰에 나가서 그러면 제대로 수사에 협조를 해왔습니까? 조국이 검찰 수사 과정 때에는 아주 입을 다물면서 무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열리면은 법정에 나가서 검찰의 잘못된 것을 또박또박 조목조목 반박하겠다. 이렇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 조국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태도가 돌변됐지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뜸을 들였습니까? 3년이 넘게 동안.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론몰이를 얼마나 해왔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학에서도 월급을 또박또박 2년 넘게 받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돈 몇 푼에 내가 그 돈 몇 푼에 목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대범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받을 것은 다 챙겼던 사람이 조국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2심 판결이 똑같이 나오게 되자 작년에 나왔었죠. 대법원의 법리 심리를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난 총선 때에 임하면서 하던 얘기 아니었었습니까? 검찰 수사 때는 법정에 가서 사실 유무를 밝히겠다.
재판에 가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이제 최종 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리 심리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급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갖다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이 조국 아니었었습니까? 전형적인 범죄인들이 하는 그런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배웠다는 조국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운 만큼 그 범죄도 악질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하급심에서의 유죄 판결은 전혀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조국이 주장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을 받아들이겠고 어느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감을 쓴 사람이죠. 중국에서 전통 건부국 연극 가운데서 변검술이라는 그런 연극이 있죠. 연기를 하면서 자주 자기 얼굴을 가면을 통해서 바꿔 쓰는 장면. 그래서 변검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할 변자에 눈꺼풀 검, 변검술. 민주당의 강병원이 이준석을 대표적인 변검술사라 이렇게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민주당의 몸을 담고 있는 강병원이도 이재명이 대표적인 변검술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또한 조국 역시 당신도 똑같이 얼굴을 바꿔가는 변검술에 능한 그런 인간이다. 그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찌됐거나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DNA가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위선과 거짓과 가증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국이 민주당에서 영입 자체를 반대하게 되니까 조국 자체가 살기 위해서 왜 이재명처럼 재판에 꼼수를 부리고 재판을 피해보기 위해서는 방탄이라는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것이 조국의 심리 아니었었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여론을 이끌어 왔었습니까? 그러면서 선거 임할 때 내걸었던 구호가 있었죠. 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에게. 우리는 지역에 결코 나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우리는 비례 쪽에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속내를 선거 구호로 내세운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민주의 표를 잠식하게 되니까 민주당도 비상이 걸리면서 조국과 손을 끊고 조국을 상대 경쟁자로 생각했던 것이 총선 때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교섭단체에 임할 수 있는 12명을 확보하게 되니까 이재명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아주 친한 사이다. 가까운 사이다. 밥도 자주 먹고 술도 먹는 사이다. 왜 그랬을까요? 교섭단체를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게 된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제3 교섭단체 원내 대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노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마음에도 없었던 조국의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면서 아주 친밀감을 과시했던 것이 엊그제 그런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조국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죠. 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과의 공통 과제가 일치한다면은 손을 잡겠다. 그러나 호남 지역에서의 선거 등에는 경쟁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조국은
1호 법안을 한동안 특검법이라고 누차 공언해 왔기 때문에 미래 권력인 한동훈에 대해서도 의혹을 먼저 규명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인터뷰 몇 개를 던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창당대회에서는 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어서 당원들 추대로 대표가 됐는데 저와 최고위원들 모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첫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99% 지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일극 체제, 이재명 체제, 김정은 체제와 같은 비판도 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를 했는데 투표 결과 창당과 선거를 주도한 제가 앞으로도 책임지고 당을 이끌라는 당원들의 요구이다. 당이 전국적인 대중정당으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이끌 것이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힘이 되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동시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의 99% 지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99%의 지지다. 대단히 높은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조국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조국당이 조국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조국혁신당이라는 얘기를 써보지도 않았지만은 범죄 동호인들, 범죄 집단이 만든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7월 20일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3월 달이면은 넉 달 만에 당 대표를 선출할 기회가 있었나요? 처음인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은 민주주의적인 정당성을 갖춘 지도자급이 최고위를 구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뻔뻔한 얘기 아닙니까? 12명 거의 모두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지금 여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추었다. 말장난 아닙니까? 조국부터가 그런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은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지도부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나도 뻔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족을 달아야 하고 어떤 부연이 필요할까요?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조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그 인간들이 당의 최고위를 구성했다. 볼 거 다 본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슨 건전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만 가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방탄을 하기 위한 꼼수 정치를 저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녔다. 우리는 이런 인간들을 인두껍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사람의 형상이지만 행실이나 바탕으로 볼 때는 사람답지 못할 때 쓰는 말이 인두겁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쁜 놈을 인두겁이라고 인두겁을 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조국은 기가 찬 그런 얘기를 몇 마디 더 했기 때문에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당 지지율이 선거 때는 32%까지 올라갔지만은 지금 당 지지율이 10%밖에 되질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 컨벤션 쇼크가 끝나게 된다면은 우리 당의 지지율도 10%에서 12%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애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의 풀뿌리 조직이 하나도 없지만 연말에는 전국적인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기까지 지금의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애써 선거 때에는 30%가 넘는다라고 얼마나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이용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여론이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조국의 모습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는 10월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본인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이 인재검증단을 공식 발족을 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당의 가치와 비전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것이고 재선거가 치러지는 호남에서는 조국 당의 등장으로 훨씬 더 정치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주로 호남을 독점해왔지만 이번에는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회동한 후에 엊그제 만났었죠.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 밥도 잘 먹고 술도 먹는 사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조국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매만져주는 그런 다정함도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동 존의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들은 가릴 것은 가리고 손을 내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앞에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밑바닥을 깔아놓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내가 배지 달고 배지 행세를 좀 할 수 있게끔 대법원에서 판결을 좀 늦춰달라 하는 부탁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결정이 나오면은 존중할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 대법원은 법리만 따지는 겁니다. 대법원이 확정하면은 저는 따를 것이다. 하지만 저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상고를 통해서 다투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정당 대표로서 정당 활동에 집중할 생각이다. 당연한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2027년 대선에 출마하느냐 이런 것을 글쎄요. 기자가 정말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2년간은 무조건 감옥에 가 있어야죠. 그리고 정치 활동을 5년 동안 금하게 되어 있는데 3년 후에 벌어지는 대선에 나갈 수 있겠는가? 허나마나한 질문을 던지고 허나마나한 답변을 조국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은 한참 뒤의 일이다. 조국 당은 냉정하게 대중 수권 정당이 아니다. 따라서 대선 이전에 해야 할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재보선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지금에 집중하고 있다. 또
범야권에서는 대선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후보 간의 경쟁이 없으면은 야권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김경수 전 지사도 빨리 복권돼야 하고 김 지사가 빨리 활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조국이 지적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김경수의 복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서 3년 후에 대선 후보로 한번 나오려고 하는데 김경수가 등장하는 그 순간 이재명의 이름은 사라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적으로 김경수가 복권되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게 압력을 가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협조 사항을 보이면서 간격을 두고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국으로 볼 때는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지요. 믿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조국이 7년 동안은 정치 활동이 묶여 있기 때문에 2027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으로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일극체제 민주당 이재명 당을 만들었는데 오만 잡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비난이라는 비난은 다 들어가면서 내가 내 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김경수에게 자락을 깔아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고 일단은 김경수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분명히 될 것이다. 정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내가 활동할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묶여 있는데 조국이 김경수가 나와서 이재명을 괴롭힐 수만 있다면은 이것도 조국으로 볼 때는 싫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이나 조국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 2027년에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나서겠지만은 조국은 7년 후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7년 후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정치가 늘 생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김경수가 복권이 되든 안 되든 이재명이나 그리고 조국 속마음은 끓고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것은 공통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